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되기를 바랍니다. 존중하고 공존하는 그런 정치로 복원되고 희망 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들 뭐가 그리 아깝겠습니까? 어떤 의미로 들렸는지 퇴원 이후 일성 각자의 해석을 칠판에 담아주시죠. 이번에는 박 의원님부터 들어볼게요. 민주당 내의 비주류들의 입장에서는 당내에서는 점점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 여러 가지 리더십의 그 리스크가 있어요. 비단 사법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난 대선 이후에 개항을 재보궐선거 출마한 거 근데 또 당대표도 출마해. 결국에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당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위치에 내가 가 있겠다. 이런 걸 보여준 거잖아요.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저런 말씀을 했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좋은 얘기인데 정작 이 본인이 당을 운영해왔던 모습 속에서는 어떤가 이런 점을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종식한다고 하니까 진짜 종식할 줄 알더라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인가요?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표현을 썼다가 당내에서 일부 비판이 있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대구 송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그 전혀 아닙니다. 저는요.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에 대해서 논평하는 거는 저의 에너지와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겉으로는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메시지의 신뢰가 전혀 담보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런 그럴싸한 멋진 메시지는 내시지만 결국 당내에서 주류를 친명을 자처하는 세력들이 비주류 사냥하는 것을 앞으로도 전혀 막지 않으실 것이다. 무의미한 얘기다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앞에 두 분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예요.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비슷하네요. 점점점. 비슷합니다. 본인은 여야가 의회에서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경쟁자입니다.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의 정치, 파트너의 정치 아닌 정치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 대표는 그런 정치, 한국의 삭막하고 무서운 정치 속에서 커왔고 그 수혜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야말로 이른바 사이다 발언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부분이 상대방에게 강한 마음의 상처를 주는 발언들이었어요. 그런 발언 속에서 오늘의 이재명이 왔습니다. 가장 성찰하고 가장 반성해야 될 사람은 이재명 대표예요. 글쎄 기대를 걸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본인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 하는데 좀 지켜는 보겠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이다.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수상님. 네. 저는 국민이 빠졌다고 봐요. 나쁜 메시지다 이러고 싶지는 않은데 예. 적어도 저런 정말 엄청난 일을 당한 야당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연성 메시지를 냈어야 된다. 그런 메시지나 그런 행위가 훨씬 더 공감을 많이 얻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신 건데 당한 것에 비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었고 한국 정치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조금 더 다른 어법, 다른 메시지, 다른 톤으로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 퇴원 직전이죠.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 간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언론에 포착이 되면서 당에서 좀 잡음이 있었어요. 야, 진짜 그 사건을 보면서 저는 최순실 국정농단하고 이게 뭐가 달라? 그 당에서 어떤 당직을 맡고 있거나 사무총장하고 그 얘기를 그런 거를 주고받았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아무런 당직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가깝다라고 하는 거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논의할 수 있는 건가요? 징계의 시스템이 있는데 윤리감찰단이라고 하는?
저도 네. 제가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예. 당직을 맡지 않은 다른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그게 의견 수렴인 거죠. 정성호 의원님이 무슨 결정권을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그 중진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타진해보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윤리감찰단의 결론을 내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만약 정상적인 정당이었다면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현근택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정도. 그건 물어볼 수 있어요. 비용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성호 의원도 정답이라면 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처리할 겁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게 모범 답안. 그게 모범 답안이죠. 그게 정상적인 사고 틀리고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대표가 하니까는 처리 방안까지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건 또 심하다. 또 처리 방안 이야기하고 결정권자가 아니고서는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당이다. 이재명 사당이다. 그래서 탈당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저는 공교롭게 저게 밖으로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첫 메시지가 그런데 현근택은요 이게 돼버렸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좋지 않은 논란이죠. 이게 또 나비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탈당을 준비하고 있던 윤영찬 의원이 갑자기 주저앉는 이런 결과까지 나타나겠는데 꼭 그것만은 이유는 아니겠지만 예. 여러모로 이재명 대표가 피습 이후에 이제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걱정 우려했고 정치권 내에서도 그 피습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는 그간의 당 안팎으로 흔들리던 리더십에 대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 그게 다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징계 수위가. 그런데 그런 논의 자체만으로도 좀 부적절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는데 동의하세요? 논의를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들키면 욕을 먹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방금 부위원장님 나중에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서 용산에 계신 어떤 분과 이철규 의원의 텔레그램 메시지 공개됐을 때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또 기대가 됩니다. 이게 참 돌고 도는 내로남불의 메비우스 띠 같은 걸지 모르겠습니다만 텔레그램이요? 네, 누군가에 대해서 체리 따봉을 날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실제로 부적절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각 당이 가지는 윤리심판원의 결정이라는 것이 항상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게 다 당대표의 뜻처럼 보여집니다. 그게 길게 보면은 당대표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보고요. 또 들킨 이상 비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참 한국 정치의 안 좋은 면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문자 메시지였다 생각합니다. 예, 수석님. 한동훈 비대위원장 합법으로 얘기하면 이준석 대표 징계위 회부에서 파낸 정당이 현근택 징계 문자 갖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데.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연결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돌고. 나는 부적절했다고 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참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정말 또 야당도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과정에서 당 끌고 나가고 하는 게 좀 어렵겠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게 조금 이런 일들이 좀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그런 문자가 특히 정성호 의원하고 오가면서 그게 또 드러났다는 것이 조금 공교롭게도 어려움 당하신 연후에 이런 일들이 이제 이어지니까 아쉬운 정도의 차원은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매우 부적절했다고. 네. 근데 공교롭게 윤영찬 의원의 탈당 결정을 바꾸게 한 계기가 됐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의원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다고 보세요? 영향이 아주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본인이 수습하세요. 윤영찬 의원의 고민이 그것 때문에 시작된 건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이제 탈당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 30분 전에 SNS에 입장을 올렸는데 그 전날 저녁에 잠깐 볼 시간이 있었는데 이미 그때 좀 저분은 그냥 남으실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이게 사람이 이제 맥이 풀렸다 그럴까요? 이런 어떤 느낌을 좀 받았고 원칙과 상식 다른 의원들도 많이 만류를 하셨고 여기서 만약
그렇게 하면 남아도 의미가 없다. 남아도 자칫하면은 정치적으로 명분을 다 잃고 오히려 처음부터 아예 안 하는 이만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다.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떡하겠습니까? 정치인이 선택을 내리는 건 책임까지도 본인이 감수하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이 그걸 억지로 말릴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게- 명분도 잃고 실질도 잃는 케이스가 잃어버린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본인이 엄중한 정치적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지역구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근택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들이 지금 탄원서를 써서 연명을 하고 있답니다. 무슨 잘못했느냐. 봐달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방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현근택 후보가 설사 이제 탈락하더라도 또 다른 이른바 개딸들이 지원한 후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윤영찬 의원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뭐 무슨 회의 무슨 집회에 참석하면 와서 수박 던지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럽니다. 이른바 개딸 집회들이요. 그래서 그런 현상 속에서 이제 탈당까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본인이 잔류하면은 또다시 그런 비난과 그런 그 어떤 공격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는 사람의 입장이나 처지에 따라서 조금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요. 박원석 의원이야 이제 신당을 지금 추진하니까 탈당 안 하면은 좀 이상하게 그렇게 보는데 저는 잘하셨다고 봐요. 그러면은 탈당한 분들이 잘한 거냐? 저는 조금 경우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당 안에서 경쟁하고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안 되면 되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실패했다 그러면은 설득해 나가고 또 주장하고 하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문제를 느끼고 민주당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셨던 윤영찬 의원이지만 탈당에 대해서 고민하고 뭐 주변 설득도 있었고 이러면서 당에 남기로 한 거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수석님께만 여쭤보는 건데 지금 당내에서 그러니까 청와대 출신 인사들 임종석, 고민정, 뭐 윤건영 의원을 향한 이 친명계 원외 조직의 비난, 뭐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 아쉬운 게 민주당은 경선 원칙 아니에요. 반명 비명 하더라도 거기 누가 나오겠다고 하면은 그 비명 반명 의원들하고 경선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좀 알려진 사람들, 셀럽이라 그러죠. 뭐 정봉주 의원이나 또 뭐 이런 의원들이 공교롭게 반명 의원 지역에 가서 이런 것들은 정무적 정치적으로 조정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하니까 결국은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친명 패권 공천이다, 비명 자객 공천이다 이런 것을 그야말로 그런 인식을 고착시키는 걸로 작용하는 아주 안 좋은 모습입니다. 요새 한국 정치가 설마 하면 다 현실이 됩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할까 하면은 그게 현실이 돼요. 후보 컨트롤 하겠다? 저는 이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연상이 됩니다. 네, 입구부터 틀어막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됐습니까?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교훈을 민주당도 좀 깨달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냥 두세요. 뭘 깨달아. 우리에게 좋으니까. 그래도 좀 잘하기 경쟁해야죠. 좀. 야당은 공천을 잘못하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뭐 리스크가 있죠. 사무총장이 경쟁자를 그냥 자격심사에서 날려버린다? 그리고 본인은 결국은 단독 공천 받는다? 이런 게 결국은 부당하고 잘못되게 느껴지는 거고 절실함이 부족한 헌신은 못할 망정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 게 통용되는 그런 당이 돼버렸으니 그 걱정이죠.